목독.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지? 원래 그냥 그렇게 생긴 거지 뭐 우리가. 이거 좀 꾸미고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무브타운 무브타운. 유튜브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실제로 뭐 이런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뭐 연구나 아니면 강의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휘발되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의 이름은 뭐죠? 무브타운 토크 줄여서 몹톡이라고 합니다. 되게 네. 우리도 좀 그렇긴 한데 줄이는 거 진짜 좋아한다 진짜로. 그래도 너무 기니까 몹톡 두 글자면은 입에 좀 붙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묵톡이라는 컨텐츠로 좀 한번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컨텐츠이자 뭐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제가 네. 미리 뭐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좀 질문을 했어요. 뭐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한지 이런 거 질문 리스트업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좀 나왔던 거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는 한번 담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이 트레이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헤매는 게 이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우리 트레이닝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공부가 좋아서 트레이너를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운동이 좋아서 트레이닝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를 쌓아 올리시는 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흐름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갈래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해부학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부학도 여러 해부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부학 자체가 처음에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해부학 처음에 뭐 근육 외워야 되고, 뭐 뼈 외워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 되게 이름이 생소하기도 하고 거의 외국어 외우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단계만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 단계는 되게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염두를 해두시고 해부학을 힘들어도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첫 번째로 해부학이 제일 중요하다. 네. 사실 해부학이 중요한 거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학부 때 조기 졸업했잖아요. 그럼요. 공부를 제일 많이 하기도 했고 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해부학이 중요한 건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책은 어떤 걸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부학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뭐 순서를 정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일단 해부학 책은 없던 해부학 책을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일단 친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름부터 외우시는 게 좋다. 그냥 이제 책은 상관없고 그냥 해부학을 보는 데 있어서 근육의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제 그쵸. 외우는 거. 그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뼈의 이름, 그거 다 외우시면 근육의 이름을 외워주시면 되시고, 그게 끝나시면은 얘네들 기능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기능까지 다 외우시면 이제 해부학을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기능 해부학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기능 해부학을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기시와 정지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뼈의 이름 외우고 그다음에 근육의 이름 외우고 그쵸. 그리고 근육의 기능 그쵸. 이 세 가지를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네. 이게 다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기능 해부학을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시 정지를 외워라.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기능 해부학을 공부하시면은 이제 트레이닝 현장에서 쓰시는 해부학은 되게 거의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해부학의 길이가 공부하는 기간이 한 요 정도 된다고 하면 기능 해부학은 훨씬 한 4-5배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만 빠삭하게 외우셔도 좋은데 거기서 더 플러스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근막경선 해부학, 근막경선. 네,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 또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관점이라고 하면 어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능 해부학 자체는 일단 해부학부터 말씀드리면 있는 것 자체를 해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무슨 뼈, 얘는 무슨 근육, 딱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능을 역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기능 해부학이거든요. 그래서 기능 해부학은 역학적인 부분에 좀 더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막경선 해부학은 기능 해부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관절들을 각각의 이제 관절의 그 하나하나마다의 특성을 다룬다면
근막경선 해부학은 얘네를 하나의 그냥 유기체로 우리 인간을 보고 쭉 연결해서 보는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현장에서 좀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근막경선 해부학이 되게 와닿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아, 네, 오케이. 지금 이 순서로 공부하는 거 너무 좋다. 네, 근데 사실은 시간이 아무튼 좀 유한하거든요. 그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잘라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네, 하면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위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나,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 네, 이제 강의하잖아요.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하거나 하면은 사실 손이나 그쵸. 발이나 뭐 머리나 이런 부분은 네,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현장에서 막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개념은 조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음,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트레이너 입장에서 일단 필요한 부위들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머리나 음. 이 손의 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를 먼저 공부하려고 딱 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관절들부터 어깨, 그다음 팔꿈치, 그다음에 끝나면 뭐 고관절, 무릎, 발목. 근데 발은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발은. 예, 발은 아무래도 우리가 트레이닝 하면서 계속 지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뭐 불균형에서도 발에 대한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은 조금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몸통은 마지막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개인적으로. 몸통 왜 맞아요? 몸통이 이게 근육들의 기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외복사근을 보면 얘가 몸통에 굴곡, 반대쪽 궤점, 축굴 이렇게 있거든요. 음. 근데 얘네가 사실 어떤 근육이랑 조합을 해서 쓰느냐 음. 에 따라서 그 기능들이 달라져요. 근데 그 조합이 기능의 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외우려고 하시고 넘어가시기보다는 간단하게 '아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기능의 법에 대해서 쪼끔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게 쪼금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음. 정리해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위부터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아 근데 그죠. 네.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이 몸통에 있어서는 좀 마지막에 보는 게 맞다. 네. 왜냐? 쪼끔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고, 그리고 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도 항상 이 파트에는 꼭 끼워서 공부를 네. 하자라고 좀 맞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는 어찌 보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음. 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교정운동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교정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아 좀 현장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지, 네.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교정 운동은 이게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바로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아니, 이게 영상이 진짜 생으로 라이브로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 씨. 너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정해놓고 하면은 그냥 로봇처럼 나와가지고 아 그쵸. 제가 예. 질문은 정해놨고 답변은 아예 저도 몰라요. 뭐라고 답변할지. 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정 운동은 그냥 단순해요. 단순한데 근육의 길이가 적절하게 잘 유지되게끔 도와주는 게 교정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근육은 길이 장력 관계에 의해서 적정 길이를 유지할 때 본인의 기능과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너무 늘어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강 운동을 통해서 원래 길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너무 짧아진 근육 같은 경우에도 원래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다시 우리 어떤 행동을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길이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 약간 이거를 저는 교정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운동을 잘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운동을 잘하는 그 과정 속에 이런 교정 운동이 또 녹여져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오히려 트레이닝 자체가 예전에는 교정 운동, 뭐 퍼포먼스 이렇게 되게 많이 분리가 돼 있다라고 많이 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음. 이어지는 과정인 것 같고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교정 운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채워서 퍼포먼스가 증가를 한다면 음. 그 또한 퍼포먼스 운동이 되지 않나 아, 오케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았다. 예. 그러면 전에 그래도 병원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병원에서도 네. 근무하시고 이렇게 피트니스 현장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을 마주하는데 가장 좀 많은 손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손상 부위라고 하면은 좀 어디가 제일 많아요?
보통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도 스포츠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그리고 되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단순히 옛날에는 뭐 발목 조금 다치고 이게 되게 많았었다면 요즘에는 무릎을 진짜 많이 무릎을. 네, 다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 좋아하는 운동들 자체가 단순하게 뭐 몸이 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축구, 농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고 풋살도 많이 차시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을 많이 하실 때 손상을 좀 잘 다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요즘에는 좀 많이 보는 게 무릎 네, 많이 보는 것 무릎 쪽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무릎 강의도 하시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무릎 아, 강의합니다. 뭐야 이거 노린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럼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도 못했네. 그러면 무릎 손상에서도 네, 사실 뭐 질환이라고 하면 질환도 되게 많고 이 부위도 되게 다양하게 다쳐서 오시잖아요. 네, 뭐 인대 손상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연골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어, 좀 대표적인 케이스들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우리 운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 음, 손상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이 손상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하는 거 그래도 강의하시니까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소스를 좀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한 두 개 케이스만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두 개 케이스요. 일단 그래도 제일 많이 다치시는 거는 일단 인대 손상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방십자 인대를 가장 많이 다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아요. 전방십자 인대 자체가 혈관이 좀 잘 안 가다 보니까 음, 손상이 되면 그리고 거의 수술을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순서 자체가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냐면, 이 사람을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운동시킬까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쳤고, 어떤 수술을 했고, 그 수술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 외에는 그냥 운동시키는 건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음, 음.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은 보통 두 가지 수술을 하는데 이거 뭐 다 설명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재활에 들어가서는 두 개가 단독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체중 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무릎의 각도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1번, 그리고 이 대퇴사두근에 특히 내측 관근에 근력을 붙여 주시는 게 2번. 음, 그렇게 하면 이제 보행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근력 강화가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대로 쭉 들어가게 돼요. 음,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해 주시면 좀 쉽지 음.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라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진짜 많이 보는 거기는 한데, PFPS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슬게 대퇴. 예. 그래서 이 무릎뼈 주변에 나타나는 통증들이 대부분 PFPS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등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연령대가 올라가시면서 이제 근력이 좀 약해지신 분들은 내리막길 같은 데서 이제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기는 하죠. 음,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두 번째다.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 이건 조금 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음, 음, 트레이닝을 잘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이제 제가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물어봐 주면 내가 이거 컨텐츠로 좀 하겠다라고 아, 제가 질문했었거든요. 네. 대부분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트레이닝을 잘하려면 내가 뭐부터 좀 뭐랄까 공부는 약간 이야기했으니까 네.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부터 나의 자질이 필요할까? 혹은 나의 역량으로서 무엇을 채웠을 때 내가 트레이닝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 그 잘한다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혹은 어느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타인이 봤을 때는 아무튼 간에 뭐 이 영상이 켜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니지만 누군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강의도 진행을 하고 네. 아무튼 간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준 강사님이 생각했을 때 트레이닝에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잘한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릴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닝을 잘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거기는 한데 회원님의 니즈를 무조건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음, 트레이닝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퍼스널 트레이닝에서. 음. 근데 그게 요즘에는 니즈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아픈 분이다. 그럼요. 무조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면서 회원님이 또 가지고 계신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트레이닝을 잘하는 사람이다. 음,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참 트레이닝 잘한다는 말이 정말 애매할 수 있어요. 운동을 다양하게 잘 시키는 사람이 트레이닝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운동이 다양하지 않아도 회원님의 몸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운동을 잘 설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베스트는 둘 다 잘하는 게 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어, 아무래도 우리가 PT라는 곳이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운동을 하면 회원님도 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운동을 하실 줄 아시고,
그 하실 줄 아는 운동에서 이 회원님 케이스에 맞게끔 조립을 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트레이닝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는 사고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고력. 네. 트레이너의 사고력. 사고력을 키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또 원론으로 돌아가는데, 사고력을 키우려면 이게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가 네. 왜라는 질문에 물음표 왜라는 질문 엄청 많이 해요. 어.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 꼬치꼬치 깨묻는다 해야 네. 될까? 이렇게 뾰족하게 가야지 뭔가 딱 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좀 들으시면서도 충분히 그러면은 음. 이렇게 딱 생각 똑같이 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케이 좋아. 사고력을 올려야겠다. 그러면 사고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고력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사고력 자체는 이건 뭐 제 교육관하고도 되게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제 교육관이 사고력을 가진 강사님들 육성하는 게 제 교육관인데, 음. 이제 사실 이게 비판 아닌 비판을 조금 하자면, 우리 교육업 자체가 대부분 운동 처방이 아닌 운동 대처를 좀 알려줘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광열 강사님이 어깨가 아프시면은 이 운동 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동작 자체를 알려준다 그냥.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운동을 했는데 괜찮아졌어. 근데 똑같이 어깨가 아프신 분이 또 왔는데 그 운동을 적용했더니 어깨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강의를 내냐면 레벨 2 들으세요. 레벨 3 들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과정 이렇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운동 대처를 알려주는 거고, 운동 처방을 하려면 사고력이 필요한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해부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배우는 뭐 해부학, 생리학, 뭐 기능해부학 이런 것들 통해서 기초 지식을 쌓고, 그 위에 바탕으로 평가를 쌓고, 음. 그 평가를 바탕으로 분석을 쌓고, 그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적용하면 이제 트레이닝에 적용을 하면 운동 대처가 아닌 운동 처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대부분이 선생님들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트레이너를 시작하실 때 트레이닝 자체가 운동이 좋아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사고력을 한계적으로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기초 바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통증이 있는 고객이 센터에 많이 오잖아요. 네. 이제 피트니스 환경에 이제 그런 통증을 조금 호소하는 그런 고객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대상자들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 만약에 회원님이 혼자서 개인 운동을 하시던, 혼자 스포츠를 하시던, 실수로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다치고 났을 때 그 급성인 상태에서는 사실 저희가 해드릴 게 많이 없어요. 이거는 물리치료사분들 훨씬 더 잘하시는 영역이에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만성적인 이런 염증이나 통증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보다 해드릴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일상생활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플러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세, 정적인 자세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분의 기능에서 모자란 부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모자란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운동으로 해결을 해드리면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내 몸이 강하면 그 통증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 자체를 우리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왔을 때 지금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 보면은 네. 첫 번째로 통증이 있어. 아파 하고 왔어. 네. 왔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급성인지 네. 만성인지 이거에 대한 일단 구분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쵸. 만약에 급성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피트니스 환경보다는 병원으로 조금 인계해 드리는 게 더욱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쵸, 게 그쵸, 이제 그쵸.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이제 만성일 때는 그러면 결국엔 이제 만성화가 된 거에 대한 그런 이 원인들을 좀 찾아가는 그 과정이 가장 좀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오늘 그래서 영상에 남는 거 사고력밖에 없게. 사고력밖에 없어요. 오늘 사고력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그분이 받는 스트레스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면 조직은 손상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벽한 자세가 되지 않더라도, 아주 완벽한 기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더 위로, 스트레스보다 더 위로 기능만 좋게 만들어주면, 자세만 좋게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오늘 명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덧붙이자면 네. 통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저는 상담 많이 하니까 그쵸, 그쵸. 예. 통증을 재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통증 어떻게?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뭐 허리 아프대. 네. 그러면 어떤 자세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허리가 아픈지를 좀 재현해 달라고. 아, 이제 그쵸.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통증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은 만약에 그냥 가끔 아프고 뭔가 이걸 제대로 이제 표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입장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통증이 있어요. 네. 통증 있는 분이 왔어요. 네. 왔는데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아마 이거 공감하실 건데,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은, 그냥 어디 이쪽 부분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혹은 나는 정확히 여기가 좀 아프다. 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 뭔가 기준이 되는지, 혹은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지, 아, 이런 거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급성이랑 만성은 그 급성 염증의 특징과 만성 염증의 특징에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급성 염증의 특징은 진짜 많이 아파요. 음, 많이 아프고 음, 열이 나고 붓는다. 음,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 만성은 좀 덜 아파요. 음, 열도 안 나고요. 붓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성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거의 주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부분에서 급성 만성을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나눌 수 있고 또 이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건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이게 정확하게 부위를 찝거나 찝지 못하거나 이 케이스를 물어보신 건데 대부분은 근육이 통증이 생기시면 근육은 정확하게 찝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음, 왜냐면 얘는 통증의 종류 자체가 우리가 통각은 빠른 통각, 느린 통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좀 느려서. 네, 느린 통각이라서 얘가 사투리로 표현하면 무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변부가 전체적으로 아파요. 그래서 막 우리가 통증 양사 보면 이렇게 그 해부학책 같은 거 봐도 주변 다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네. 좀 될 수 있겠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인대라던가 건이라던가 이런 결합 조직이나 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습니다. 음, 여기가 아픕니다. 아니면 여기가 아픕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뭐 검사들을 통해서 운동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좀 평가를 해보시고 운동을 진행을 하셔야 나한테도 피해가 안 올 수 있다. 오히려 라는 걸, 그렇게 딱 네, 확실하게 찝을 때는 결합 조직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뭐 스페셜 테스트를 한번 그쵸. 해보고, 네, 거기에서 뭔가 양성 반응도 나오고 이것저것 해봤을 때 이거는 내가 접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잘 판단해야 된다. 그쵸. 라는 개념이. 그쵸. 거기서 양성이 나오는 질환이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인지, 아니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질환인지 구분이 되신다면은, 내가 조금 나 스스로에게 보험을 들고 음. 좀 시작하실 수 있다. 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 찍기 좀 잘한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게 계속 질문은 이런 걸로 질문할게요만 하고 예. 답변 얘기 안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양질의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아, 좋은 것 같고. 다행입니다. 네. 네, 저 마지막은 그건 것 같아요. 사실 통증이 있는 분들이 피트니스 환경에 올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미 급성인 분들이 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쵸. 기존의 회원님이 다치시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네. 이제 운동하다 다쳤다. 이거는 좀 네. 뭔가 좀 사고다. 사고지. 사고다라고 할 수 네.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급성이신 분들은 여기로 올 생각 자체를 못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저도 막 한 번씩 술 마시고 발목 한 번씩 삐거나 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퉁퉁 부어가지고 뭐 못해. 운동할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내가 많은 PT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음. 트레이너한테 물어보긴 해요. 아, "선생님 저 이거 혹시 병원 가야 돼요? 저 음. 이렇게 됐는데 아니 선생님 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올바른 선택과 답을 하시는 거는 되게 아, 중요하다. 그런 네. 거는 공부해야 된다. 예, 그럼요. 그런 예. 거는 이제 기초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 이런 생리학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쵸, 그쵸.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된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한 15분, 20분은 넘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길면은 또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 컨텐츠는 좀 계속해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뭔가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질문 Q&A 같은 거 남겨주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